여러분들, 영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니키아인들이 쓰는 페니키아에서 가져왔어. 페니키아인들은 상업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습관이 중요한 순서부터 합니다. 물건을 너가 팔았어, 내가 팔았어. 뭐가 중요합니까? 주가 중요하죠. 팔았어, 안 팔았어. 뭐가 중요해요? 동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팔았어? 목적어가 중요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뭐예요? 사명식이죠. 그 다음에 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가는 저 뒤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보호의 목적 보호.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문장 오형식이죠. 영어식 순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역법적 사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식 체계는 전부 다 연역법적 사고로 되어 있고, 리더는 전부 다 연역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기납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기능공이거나 노예일 수밖에 없다. 연역법적 사고가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그 일의 본질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치 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은 유미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를 먼저 정해놓고 돈을 벌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직위에 올라갔다고 행복한 건 아니네. 그게 뭐예요? 연역법적 사고. 여러분들, 인문고전하면은 스티브 잡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했어. 내가 소크라테스하고 전부 시방기를 먹을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전체 주식을 다 줄 수 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인문고전을 담독했던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스티브 잡스는 너무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명상을 엄청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 하수는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스스로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고수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군두더기는 빼내는 거잖아요. 사기꾼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많은 명상을 하고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History is communication. 뭐예요? 인류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다. 두 번째 명제를 뽑아냅니다. Communication should be simple, very, very simple. 굉장히 단순해. 자, 스티브 잡스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컴퓨터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IBM이 만들었어요. 근데 IBM은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캘큘레이터, 계산기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집채만한, 그때는 처음에 컸죠? 집채만한 거대한 컴퓨터를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돼. 나사하고 몇 군데 없어. 이건 계산기야. 스티브 잡스는 그 컴퓨터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치를 창출한 사람. 근데 이 컴퓨터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심플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명령어를 지급해가지고 명령어를 마치 전공처럼 공부했잖아요, 그죠? 저도 막 명령어 공부했는데 CD 땡땡 하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명제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심플이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사유하고 질문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제록소에 갔어요. 제록소 아시죠? 복사기에서. 제록소에 갔는데 제록소의 디자인 부스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마우스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제록소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면서 디자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마우스를 보다가 마우스랑 컴퓨터랑 조합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지우지 말고 그냥 클릭 해가지고 서기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도 5만 달러인가 4만 달러인가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맥킨토시래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연역법적 사고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명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두 마디로 정리해요. History i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hould be simple. 제가 그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왜 하고 많은 사업 중에서 저는 에듀케이션 사업을 했을까요? 에듀케이션이 제가 볼 때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차례 경계 딱 하고 나면은 일단 칠판에 막 적어요. 우리 뒤통수만 보고 20분 동안 따라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 설명하고 나가요. 그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육이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돌아오면은 반드시 교육만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필요한데 없다 해서 내가 온 거예요. 저는 History i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hould be simple을 엄청나게 울렸기 때문에 사업을 에듀케이션으로 했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부분들의 방점이 있다. 저는 뭐예요? 독서를 그냥 재미삼아서 한 게 아니고 제 일에 적용했죠. 그죠? 그런 거죠. 이 사진 누가 찍었겠습니까? 제가 찍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의 또 다른 주제가 엑서사이즈. 운동의 운동. 저는 거의 매일 산악 자전거 탑니다.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니마 사냐 인 코르포레 사뇨. 아니마 사냐 인 코르포레 사뇨.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 로마 말인데 사운드 바디 사운드 소울. 그러니까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해지고 열심히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식인들은 머리를 엄청나게 마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항상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게 해놔야지 이 뇌가 작동을 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근대올림픽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 태어났죠. 그 이유가 철학의 본고장에서 처음에 운동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한 거예요. 그 정신, 아니마 사냐 인코르포레 사뇨.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드는 브랜드가 아식스입니다. 아식스의 경영 방침이 사운드 바디 사운드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중고등학교 가면은 운동을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그 이유가 이 그리스 정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가열 과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막 다음날 시험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왜? 체육이 뭔지를 모르니까. 체육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운동을 아니마 사냐 인코르포레 사뇨라고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운동도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하루 일과가 매일 새벽 3시에 가서 매일 3시간 동안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글을 적고 그 글을 브런치에 올립니다. 그거를 지금 15년 이상 하고 있어요. 제가 브런치에 올린 글 숫자가 한 4,000여 점이 넘어가요. 발행 안 된 모습까지 매일 하나씩 적죠.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고 아침에 그 글 쓴 내용을 가지고 산악 자전거 힘들죠? 타면서 곱씹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유의 주제로 만든대요. 저한테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활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생각의 재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지만 뭐예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저한테 창의적을 발행하는 거죠. 힘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백지 상태에 새로운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창의성이 좋은 이유가 뭔가 자고 나면은 머리가 뭐예요? 굉장히 비어있어요. 그럼 불현듯 뜬금없이 아이디어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금 계속 15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각이라는 것들을 사유하고 실문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생각의 또 다른 주제는 데일리 루틴입니다, 여러분들. 루틴이 엄청 중요해요.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저는 오늘부터 5kg 감량하기 위해 가지고 매일 2시간씩 뛸 거예요. 여러분 못 뛰어요. 못 뜁니다. 왜? 목표가 너무 원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밥 먹고 나가지고 10분씩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걸으면 돼요. 걷다가 괜찮네? 15분 동안 슬로우 조깅하고 그러다가 20분, 30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소한 것들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점차 내 것으로 만들어요. 저의 데일리 루틴은 매일 새벽 3시에 저는 벨이 없어도 3시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3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독서를 하죠. 3시간 동안. 독서를 하고 독서한 내용을 글을 씁니다. 뽑을 쳐, 그죠? 쓰고, 그 다음에 글을 브런치라고 하는 작가들이 올리는 페이지에 올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1대1로 주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 이제 제가 CEO이기 때문에 전국에 1000개 학원이 있고, 선생님까지 한 6,000명이 들어가는데 제가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이 글로 드리는 거죠. 우리 대표님은 너무나 꾸준해. 저희 회사의 모토가 꾸준함이 이긴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15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매일 새로운 글을 올리죠. 그러면은 저는 우리 조직한테 그냥 말을 안 해도 꾸준함이 이긴다는 것을 뭐예요? 실천을 하죠. 그러면 그 조직은 부지런하고 꾸준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루틴이 저의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루틴. 그럼 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주고 글을 보내고 이제 MTB 타고 가지고 밥 먹으면은 하루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왔죠. 그럼 나머지 이제 사무실 가서 아니면 운전할 때 빈 타임이 그 아침에 새벽 3시간 동안 머릿속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곱씹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는 사물하고 비교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축적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축적이 되면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생각의 재료들이 넘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글들도 30분 안에 어떨 때는 뭐 화장실에서 다 적어내기도 해요. 왜? 제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의 지식의 원천이고 사업의 원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식인이고 전문가고 리더이기 때문에 스피치 할 기회가 많죠. 그죠? 그럴 때 서지게 되는 거예요. 언어도 말도 언어고 글도 언어고 여러분들 표정도 언어입니다. 표정도 옷도 언어예요. 글만 말만 언어가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이유는 제가 정말 보고서를 잘 적고 보고서를 잘 적으면 뭐예요? 보고서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의 선비와 아테네 시민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식이 아무리 많이 담겨있더라도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식인이 될 수 없어. 리더가 될 수 없대. 읽을도 뽑을 쳐요. 독서는 읽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15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써서 플라톤의 이 국가론을 집필한 거예요. 멋있죠, 이거? 앞에 두 쌍이 누굴까요? 플라톤이에요. 제가 플라톤의 철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필명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제 그리스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이 플레이토인데 플라톤. 제 필명이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역어로 해석하면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이거는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자, 이 모든 책들이 이렇게 추상화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메타포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그림에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 어떤 나라를 표시하는데 이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여자 군주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 군주로는 이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천는 로마 제국이죠. 천는 로마 제국이 14세기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엄청나게 약소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잔이죠. 와인잔을 이탈리아 반도로 홍시한 거예요. 와인잔은 뭐예요? 깨지기 쉽죠. 그러니까 천는 로마 제국이 14세기에 깨지기 쉬운 와인잔처럼 그런 이탈리아 반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검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검은 보화의 무게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군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허리죠. 허리가 제일 강해야 되는데 약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금 때문에. 그러니까 황금을 쫓으면은 군주가 황금을 쫓는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천는 로마 제국, 나의 조국 천는 로마 제국이 왜 강대국들한테 휩쓸려가지고 약속이 돼가지고 와인잔처럼 저렇게 약소국이 됐느냐. 그래서 이 약소국이 된 이탈리아 반도를 다시 천년 로마 제국, 로마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주는 어떠한 덕목을 지어야 되는가를 쭉 논하는 책이 뭐예요? 군주론. 그럼 이 하나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설명이 됐죠. 이런 그림을 30장으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전체를 설명하고 이 30장을 전부 다 쪼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3개로 쪼개거나 6개로 쪼개거나 9개로 쪼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2권을 집필했습니다. 12권 정도면은 인문고전, 이 12권만 제대로 읽으면은 100권의 인문고전은 다 독파하는 것 마찬가지. 플라톤의 국가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윤리학,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루소의 사역의 학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그 다음에 동양사상으로 넘어가지고 노자와 장자. 노자, 장자를 공부하면은 공자와 명자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의 시대, 근대과학의 시대에 들어와서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종의 기운, 다윈의 종의 기운.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막스의 자본론. 이 12권만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족족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 튄대요. 프로스펙티브, 관점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이 열리면 관점이 바뀝니다. 저희 회사에 만드는 브랜드가 뭐예요? 펠렉스.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 탐구 자세. 이게 제가 만들어낸 펠렉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여기에 보면은 삼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삼각형은 뭐예요? 3의 숫자죠? 제가 뭐랬습니까? 플라톤을 좋아하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토의 스승이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 스승이 누굽니까?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누굽니까? 삼각형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죠? 붉은색이죠? 아까 제 MTV 자전거 보셨죠?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왜 빨간색이냐? 생각이 돌기 시작하면은 피가 돌면서, 시냅시스에 피가 돌면서 우리 영혼이 붉게 물듭니다. 저 교육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애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이 영혼이 썩어간다 이 말이에요. 검게 썩어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붉게 물들이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바꿉니까? 교육이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루소가 한 거예요.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프랑스를 바꿔야 되는데 프랑스를 바꾸려고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시민이 바뀌어야 되고
시민을 바꾸려고 하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가 만들어낸 세계 시초가 근대의 교육학 명주가 에밀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루소가 철학자이기도 하고 교육 철학자이기도.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여러분들, 이게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여기에 있는 54명이 전부 다 철학자예요. 여기에 있는 철학자들이 처음 이 인류의 지성사를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여기 있죠?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만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중요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플라톤으로 넘어왔죠. 플라톤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들어왔죠.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저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육 사업을 하죠. 여기서 저의 로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뼈다구만 남긴 거죠. 그리고 플라톤의 손은 하늘을 향하고 있죠. 플라톤의 철학이 이상주의적인 철학인 거예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으로 향하고 있죠. 즉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기에서 배경을 뭐로 만들었냐? 몇 가지 색깔로 바꿨습니까? 세 가지 색깔. 제 말 이해되셨죠? 그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인 거예요. 붉은색, 열정을 가지고, 저 노란색은 자고로 위즈덤을 넣으면 위즈덤.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저 녹색은 세상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교육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성인의 역할이고,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게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플라톤.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인의 지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죄의 천성이다. 루틴이 뭐예요? 루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데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은 망치입니다. 이 철학의 망치입니다. 철학의 망치. 누군가 하면은 저 철학자가 누군지 압니까? 니체. 저 니체의 철학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얻었는데 니체는 전복의 철학자예요. 철학의 망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깨부숩니다. 니체의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저 낙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낙타는 어떤 동물인가 하면은 사막을 덧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지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you should, 너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에 갇혀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낙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처럼 사는 이 인생을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자처럼 살아. 그래서 I will, you should에서 I will,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너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사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삶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 am,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찾아라. 제 사업이 이런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제 사업하고 매칭을 시킨 거예요. You should.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가가지고 과장 딸고 하면 망하겠냐, 이거예요. 타인의 시선은 뭐예요? 감옥인 거예요. 나의 의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하다가 죽는 한이 들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I will. 그래서 어린 동심의 세계로 가다 보니까 초등, 중등에 교육을 하게 됐대요. 저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어디서 뽑아왔겠습니까? 니체를 통해서. 철학의 망치를 들고. 존이 인생의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정. 그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냐? 20세기의 지성, 최고의 지성, 버트런트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의 열정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구, 나머지 하나는 지식에 대한 탐구욕, 마지막 하나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그것이다.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인생을 재밌게 살다 갔다요. 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구, 지식에 대한 탐구욕.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것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은 못 가지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다. 적어도 내 조직, 내 가족, 좀 더 나가서 내 국가, 그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은 연민을 가지고 챙겨줘야. 왜? 내가 그만큼 이 사회에 혜택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나의 노력만 가지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게 뭐예요? 지식에 대한 책무다. Think and inquire.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보다도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이기적인 삶인 거예요.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했는가? 헤겔이라는 철학자. 남을 와보세요. 남을 위해서 살면 결국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나만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 자, 감사합니다.